12번, 15번부터 18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어제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9번 문제 보시면 이 문제 보고 기출문제가 연상이 안 됐으면은 아직 기출문제가 충분히 학습이 안 된 상태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로그 함수 버전으로 기출에 있어요. 제가 지수로 바꿔온 겁니다. 한번 볼게요. a가 1보다 큰 실수일 때 곡선 y는 ax제곱과 원이 있는데 중심이 0,3분의 5고 반지름이 거지 같은 원이다.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는데 각각을 a, b라 하자. 그런데 a, b가 원 C의 지름의 양 끝점이다. a를 구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기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에 대해서 지름의 양 끝점이라는 주제가 나오면은 생각할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어요. 원인 있고 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었죠? 중심이랑 반지름. 그러니까 어떤 원이 주어졌을 때 보자마자 중심부터 찍으셔야 되고, 저 웬만하면 C를 씁니다. 센터. 그런 다음에 지름의 양 끝점이 A, B라 그러면 이렇게 잡아가지고 A, B가 되니 1차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A, B의 중점이 중심 C가 되고, 그 다음에 요 A, B의 길이가 반지름의 2배다. 그래서 요게 정확하게 절반씩 나눠 먹는다. 요거를 미리 그려놓고 가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특히 원이랑 지수랑 로그랑 섞이게 되면은 웬만하면은 각도가 이렇게 180도로 꺾이는 지름의 양 끝점 위주로 줄 거예요. 사설 같은 데서는 어거지로 꺾어 보겠다고 막 이거를 120도가 되게 한다든가 90도가 되게 한다든가 장난질 칠 수 있는데, 평가원이 그렇게 심하게 장난질 치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기출 풀다 보면 지수, 로그랑 삼각함수가 동시에 등장하는 문제 보신 적 있나요? 거의 없을걸? 그러니까 단원별로 지나치게 섞는 거 좀 지양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단 원이 등장했으니까 여기 보이듯이 보자마자 그림 그려놓고 중심 표현해놨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중요한 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파벳으로 이름을 주세요. 그리고 지수함수가 밑이 1보다 크니까 올라가는 그래프 그렸고, 두 점 A, B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럼 가운데 중심 잡고 제가 방금 그려드린 것처럼 여기 길이 같다고 표시한 거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이 문제는 지수로그 함수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좌표 깔아야 된다. 그래서 웬만하면 양수 쪽을 그냥 알파라고 깔고, 그럼 알파가 이 지수함수의 접이니까 y값은 a 알파가 되고, 반대쪽을 잡아야 되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이때 베타 컴마 a의 베타라고 잡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얘랑 얘 중점이 중심이다 써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0이고, 그 다음에 a 알파 제곱 더하기 a 베타 제곱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한 게 3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알파 베타의 관계가 여기 보시듯이 그렇게 복잡한 형태로 나오질 않아요, 절대. 실제 기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암산 좀 빠르신 분들은 그냥 보자마자 여기가 알파니까 당연히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지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베타가 마이너스 알파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렇게 B는 알파 컴마 A 알파로 잡고 A는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집어넣어가지고 점을 잡았다. 근데 이렇게 미지수를 잡은 다음에 이 미지수에 대한 범위를 알고 있으면 꼭 옆에다가 써주세요. 지금 제가 알파를 0보다 오른쪽에 잡았으니까 알파는 0보다 크다 이런 말을 꼭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A의 알파 제곱이 현재 C의 y좌표보다 훨씬 더 위에 있죠. 그러니까 A의 알파 제곱의 크기가 3분의 5보다 크다. 이러한 문자에 대한 범위 조건을 꼭 써주시길 바랍니다. 왜냐? 구하다 보면은 알파 값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때 걸러낼 때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꼭 써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아는 지금 위에 있는 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0이다 이건 쓴 거고, 아직 안 쓴 식이 얘를 아직 안 썼죠. 그래서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집어넣고 밑에 있는 2를 우변으로 넘겨주면 나오는 식이 요 방정식이 나오죠.
그럼 평범한 지수방정식 문제잖아요. 보통 지수방정식 문제인데 이렇게 음의 지수가 나오면 보통 어떻게 하라고 배웠죠? 양변에 양의 지수를 곱해가지고 음의 지수를 죽여버리라고 보통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양변에 저 음의 지수는 꼴배기 싫으니까 양의 지수를 곱해주시고, 근데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음의 지수 처음 배울 때 a의 마이너스 1제곱을 a분의 1로 배우잖아요. 그럼 교육과정상 보통 바라는 바가 음의 지수가 나오면 불편하니까 양의 지수로 바꿔라, 이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강제로 역수를 취해서 양의 지수로 바꿔라, 이 뜻으로 보는 게 타당해요. 아무튼 그래서 음의 지수를 지우기 위해서 양변에 a 알파 제곱 곱하면 여기는 a 알파의 제곱이 되고 요 놈은 1이 되고 여기는 3분의 10 곱하기 a 알파인데 또 분모에 3 있으면 또 기분 나쁘니까 양변에 3을 싹 다 곱해주시면 여기 제가 오타낸 게 있더라고요. 이 빼기 3이 아니라 더하기 3입니다. 3 a 알파 제곱 빼기 10의 a 알파 더하기 3 나오다.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잘 되죠? 이것도 실수했어요. 빼기 1입니다. 열심히 2차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근을 구하면 a의 알파 제곱이 3 또는 3분의 1이 되는데 이때 아까 위에서 구해놓은 이 a 알파의 범위가 빛을 발하는 거죠. 3분의 5보다 큰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죽여버리고 a 알파가 3이라는 것을 표시해 놓자. 혼자 풀 때도 이렇게 중요한 결과가 등장했으면 박스 같은 거 쳐서 놓치지 않게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 지름의 양끝점일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녀석의 길이가 지름이잖아요. 그럼 반절라면은 반지름이니까 여기서 C랑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은 반지름이 나오죠. 근데 반지름이 참 양심 없게 생겼잖아요. 그 루트를 씌워서 공식을 쓰기보다는 그냥 제곱을 해가지고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BC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 돼가지고 좌표 계산을 하면 0,3분의 5랑 알파, A의 알파랑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BC 제곱은 이게 되는 거고, 근데 아까 전에 위에서 A 알파 제곱이 3이라 그랬으니 이게 깔끔하게 떨어지고 3 빼기 3분의 5는 3분의 4니까 제곱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9분의 16, 그것이 반지름의 제곱이다. 따라서 알파 제곱이 너무 손쉽게 보이네요. 그래서 통분하기 위해서 9분의 16을 36분의 64로 바꿔주고 빼주면 알파 제곱이 36분의 9, 4분의 1 나와가지고 알파가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아까 전에 알파가 양수라고 가정을 깔았으니까 2분의 1이라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국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바는 알파가 아니라 A였으니까 이 파란색을 여기 초록색 박스로 보내면 되죠. 그래서 A 값은 9가 등장한다.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 요게 단독으로 등장하는 기출도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3점 혹은 2점.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지수방정식을 알아서 끌어냈기 때문에 4점을 먹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온 김에 한 가지 참고 삼아서 쓸데가 없네. 우리가 여기 식 구조 보면은 A의 알파 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대해서 아마 내신 기간 때 많이 해봤을 거예요. 얘를 치환해서 방정식 푸는 거 해본 적 있나요? 예를 들면 4의 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 빼기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뭐 이런 방정식 풀어봐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풀라고 배우셨죠? 얘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고 이 녀석을 제곱하면은 왼쪽에 있는 4x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가 등장을 하니까 얘를 t로 치환해라 라고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내신이든 아니면 고3 올라와서든. 근데 이때 주의하라고 했던 게 저 t의 범위가 양수랑 양수를 더했으니까 양수지,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뭐 쓰라고 배웠죠?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써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가 뭐였냐면 a 플러스 b가
2 루트 AB보다 뭐 크거나 같다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t의 범위가 2 곱하기 2의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다 해가지고 t가 2 이상이 되고,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은 이 t를 제곱했을 때 2의 x의 제곱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니까 t제곱에서 2를 뺀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정리하시면은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이게 풀면 되는데, 이거를 너무 빡세게 공부하진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가 교육과정에서 거의 반쯤 퇴출당했어요. 우리가 내신 공부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공부하게 되는데 교과서를 잘 째려보잖아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란 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공부하실 때 이런 문제의 치환을 까먹었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돼요. 못하시면 한번 언급을 해드리는데, 그리고 어떤 기출이든 사설 문제를 풀 때 도저히 모르겠어가지고 해설을 봤어. 근데 풀이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관계를 써서 풀어만 한다 라는 게 나오면은 버리세요. 메인스트림이 아닙니다. 내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내가 이걸 굳이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아직 구평이 안 떠서. 갑자기 구평에서 부활시켜버리면 또 하긴 해야 되니까. 구평에서도 이런 느낌이 안 나온다? 그때는 확실하게 버려도 됩니다. 그래서 나온 김에 이거 설명해 봤고, 그 다음 10번 이제부터 이제 직선과 지수로그의 관계가 쭉 나오죠. 점 A 0,4를 지나고 기울기가 뭔지 안 좋습니다.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 L이 두 곡선 y는 로그 2x, y는 로그 4x랑 만나는 점을 각각 BC라고 하자. 그 다음에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하자. 그리고 AB는 BC다. 말이 맞네. 그랬을 때 AB분의 CD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걸 보고 제가 또 의도적으로 그림을 안 줬죠. 여러분 와서 그림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림을 만드는 과정을 생각하면 x축, y축 그리시고 0,4를 여기다 찍어준 다음에 기울기가 음수를 했으니까 쫙 내리고,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은 D라고 했으니까 D 찍어주고, 그리고 두 로그 함수를 줬는데 둘 다 그냥 위치 1보다 큰 로그 함수면서 별다른 평행이동 같은 거 안 줬으니까 1,0을 지나고 이렇게 두 개가 올라가겠죠. 여기서 퀘스천, 로그의 x가 위에 있는 건가요? 아래에 있는 건가요? 위에 있는 거죠? 밑이 크면 클수록 x축에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로그 2x 로그 4x다. 그래서 만나는 점이 B랑 C라고 준 상태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그림을 끌어낼 줄 알아야 돼요. 참고로 순간적으로 이거 헷갈릴 수 있잖아요.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만약에 여기가 숫자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줬어. 근데 A랑 B랑 누가 더 큰지를 판단해 보래. 그래서 순간 헷갈려. 어떻게 하면 될까요? Y는 1을 뭐야 안 나와. Y는 1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Y는 1을 만나게 했을 때 얘 값이 1이 나올 때랑 얘 값이 1을 나올 때 찾으면은 로그 AX가 1 나오려면 X가 얼마여야 되죠? A가 되면 되죠? 요 교점의 좌표가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로그 BX가 1 되려면은 X가 B가 되면 되잖아요. 아, 명백하게 B가 더 크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까먹었을 때는 적당한 숫자를 잡아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론을 기억하려고 그러면은 더 패닉이 와요, 당일날은. 까먹었다는 사실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경험담입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주어진 조건이 A, B랑 BC랑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 다 좌표 다 쓸게요. 그럼 내가 점 하나를 이제 잡아놓고 문제를 풀어가야 할 텐데 웬만하면 A랑 가까운 점 잡는 게 좋겠죠? B를 알파, 블라블라 잡겠습니다. 근데 일단 로그 위에 점인 게 확실시 됐으니까 로그 2알파라고 잡을게요. 그런 다음에 조심하셔야 될 게 그럼 C는 베타라고 잡고 D는 감마라고 잡아야 되나? 라고 섣불리 생각하지 마시고 아는 조건을 다 써봐야죠.
AB랑 BC랑 현재 간격이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는 0이고 여기는 알파니까 C의 X좌표가 2알파가 된다는 사실이 그냥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새로운 문자는 최대한 안 놓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따라서 C의 좌표는 X좌표가 2알파고 Y좌표는 로그 4의 2알파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는 조건이 주어졌으니 바꿔 말하면 A랑 C의 중점이 B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Y좌표를 이렇게 비교하면은 4랑 로그 4 2알파의 가운데가 로그 2의 알파다 써가지고 그냥 방정식에 세우면 됩니다. 아이고 열심히 뚝딱뚝딱 정리를 하면 이건 계산 안 할게요. 그래서 알파 값이 8이 나온다. 이렇게 숫자 구한 다음에 꼭 원본 파일이래. 원본으로 돌아가서 다 표시를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가 8,3이고 여기는 16, 얼마냐? 2가 되죠. 그럼 이제 껌이 됐죠? A, B, C를 다 알게 됐으니까 D를 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방법 1. 그냥 A, B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가지고 D를 찾겠다. 그래서 두 점이 나와 있으니까 기울기가 얼마지? X 증가량이 8이고 Y 증가량이 마이너스 1. 그리고 Y절편이 여기 4라고 나와 있으니까 Y는 마이너스 8분의 1X 플러스 4다. 이렇게 해서 절편이 32,0이다. 이렇게 잡아놓고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지금 이 상황 보면 그릴 데가 없네.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4, 0, 여기가 8, 여기가 16, C 이런 상황이죠. 맞나요? 그런데 여기에 Y좌표가 현재 얼마였죠? 3이고 여기에 Y좌표는 2죠. 등간격이네. 그럼 한 칸 더 내려가.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얼마 되겠어요? 24가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답은 뭐가 되지? 32라고 등간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왜? 지금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다 뭐니까? 닮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직각 삼각형 같은 구조에서 이렇게 수선화물 같은 거 내려가지고 닮음인 거 발견하는 것이 은근히 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닮은 비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겠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지? AB 대 CD를 구하래요. 그럼 AB는 여기고 CD가 요건데 이것도 너무 성실하게 내가 A랑 B의 좌표를 알고 C랑 D의 좌표를 아니까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가지고 나눠야지 좋긴 좋아. 근데 그거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게 다 닮은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1로 잡는다고 생각하면은 여기가 몇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칸 먹었으니까 2가 되는 거죠. 한순간에 답을 2라고 찍어낼 수도 있으면 참 좋겠다.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래서 저도 그냥 이것만 그린 다음에 답을 딱히 안 낸 거예요. 이거 다음에 방법이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직각삼각형 나왔을 때 이렇게 X축, Y축에다가 수선의 발 그어가지고 닮은 직각삼각형을 많이 만드는 것이 하나의 계산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 특히 여기 수강생 중에서 확통애들 있으면은 연속 확률 분포에서 맨날 이런 그래프 줘가지고 확률 관한 문제가 많거든요. 그때 이런 거 활용하면 상당히 편해집니다. 사다리꼴 같은 거 안 구해도 그냥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요. 이저기들은 어리둥절하겠지만 통이들 나중에 알려줄게요. 그 다음 11번 드디어 제가 알려드린 게 나왔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가르쳤던 것 중 하나가 평행이동과 뭐랑 연관관계가 많다고 그랬죠? 기울기랑 선분의 길이를
왔다 갔다 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평행이동이 주어지면 어떤 직선을 잡고 선분의 길이를 잡을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기울기랑 선분의 길이가 주어지면은 내가 알아서 평행이동 관계를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간단히 리뷰하면 y는 2의 x가 있고 y는 2의 x-1 이런 평행이동된 곡선이 두 개가 주어지면 이거 수상하다. 얘들이 평행이동된 게 대체 얼마나 된 거지? 하고 보니 x방향으로 1만큼 가고 y방향으로 -1만큼 간 거니까 x 증가량 대 y 증가량이 -1이구나. 그러면 내가 알아서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을 그어라. 근데 그으라고 했는데 애초에 문제에 나와 있어요. 보통 그으면 y는 -x 플러스 블라블라를 그으면 요 점과 요 점의 관계는 x방향으로 한 칸, y방향으로 -1칸. 따라서 요 길이가 언제나 루트 2로 고정되어 있음. 이거를 알아서 발견해서 써야 되고, 근데 이거보다 더 잘 나온다고 했던 게 뭐였냐면,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을 이렇게 그었다고 할게요. x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이 두 점을 a, b라고 했는데 a, b의 길이가 3루트 2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여기 있는 기울기 1짜리인 직선의 성질 x 증가량 대 y 증가량이 언제나 1대 1이다. 따라서 a에서 b로 이렇게 갈 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을 수밖에 없다. 근데 모르니까 k라고 잡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가지고 빗변의 길이가 k 루트 2가 돼서 k 값이 3이군. 따라서 a, b의 관계가 x 방향으로 3칸, y 방향으로 3칸 평행이동했다. 이런 걸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 했었죠. 그걸 연습해 봅시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좌표 평면 위에 두 곡선 y는 4의 x 플러스 1제곱, y는 2의 x 플러스 1제곱 빼기 2가 있다. 그런데 직선 y는 -1x 더하기 k가 있다. 보자마자 기울기가 -1이네. 캐치. 그 다음에 둘이 만난 점을 a랑 b라 그러자. 근데 a, b 길이가 2루트 2다. 이런 식의 선지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럼 이걸 보고 딱 봐도 이거는 평행이동 문제로군 하고 보자마자 캐치. 그런 다음에 한번 이 함수를 그려볼게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 그림 또 안 그려준 이유, 이 지수함수랑 오른쪽에 있는 이 지수함수랑 명백하게 밑이 4인 게 더 위에 있어야 되죠. 왜? 4의 x 플러스 1이 2의 x 플러스 1보다 보통 클 거고, 심지어 거기서 빼기 1을 했으니까 더 작아졌잖아. 그러니까 4x 플러스 1을 위로 그리는 게 맞다. 그래서 그림을 지수함수 두 개를 그려놓고 기울기가 -1짜리 직선도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리고 점 A, B를 이렇게 그림상에 잡아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빗변의 길이가 2루트인데 기울기가 -1이니까 x 증가량 대 y 증가량이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1대 1대 루트 2 그 성질 써도 되고 해서 x 방향으로 2칸, y 방향으로 -2칸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거 잡을 때 문자 두 개 놓지 말라 그랬죠. 한 점을 잡고 나머지 한 점을 a로 표현하면 된다. 그래서 a 좌표를 x 좌표를 t라고 잡아가지고 t, 4의 t 플러스 1. 그럼 평행이동 관계에 의해서 b라는 점은 x 값을 2 증가시키고 y 값은 -2만큼 빼줘야겠죠. 그리고 마무리 작업이 뭐였지? b가 지금 놀고 있는 곡선이 요 지수함수니까 대입을 하자. 마무리 작업을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 대입을 해줘야지만 이런 지수방정식이 등장을 하니까. 그럼 됐다. 여기서 -2랑 -2 공통이니까 지우고, 이제 진짜 쉬운 지수방정식이 남았죠. 밑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4의 t 플러스 1을 2의 2t 플러스 2로 바꿔주시고, 여기는 t 플러스 1 그대로 끌고 오면 t 하나 죽이고 2를 여기다가 옮겨주면 t 값이 1 나왔다. 그런 다음에 다시 대입해주면 끝나지.
그럼 A란 점이 1,16이고 B란 점이 3,14입니다. 근데 뭐 구하라고 한 거야? 아, K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이 직선 위의 점이 또 A, B이기도 하니까 A든 B든 아무거나 하나 잡아가지고 집어넣으시면 K 값 나오겠죠. 아까 A가 1,16이니까 16은 마이너스 1 더하기 K 해가지고 K 값이 17. 이 문제가 딱 작년 수능 문제 살짝 베껴온 거예요. 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 성질이 군데군데 녹아 있어요. 단독 문제로 이렇게 쉽게 나올 수도 있고 다른 데다 섞여서 나올 수도 있고. 12번. 이번엔 곡선이 두 개 주어졌는데 둘 다 밑이 2인 로그네. 비슷하게 생겼네. 그러니까 평행이동 관계를 체크해 봐야 된다. 얘랑 얘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로그 함수를 오른쪽으로 보내려면은 평행이동이 X방향으로 2칸 가야 되고 Y방향으로는 마이너스 4칸 가야 되죠. 그러면 X 증가량 대 Y 증가량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분명히 문제상에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이 있을 거야 라고 한번 라고 생각하자마자 뒤에 있네.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이 나왔대. 그래서 그 직선 L과 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 그러자. 그럼 이 로그 함수 두 개를 이렇게 그려놓고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을 그린 다음에 여기서 요구한 대로 교점의 이름을 P랑 Q라고 잡으시고요. 그런 다음 이 평행이동 관계를 이용해서 이 P랑 Q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X방향으로 2칸, Y방향으로 마이너스 4칸 가겠죠? 딱 이 기울기랑 일치하잖아요. 즉 P랑 Q의 관계가 4칸, 2칸의 관계가 된다. 그런데 문제를 더 읽어보니까 직선 L이 X축과 만나는 점이 존재하는데 그걸 R이라 그러면 놀랍게도 PQ랑 QR이랑 같다. R을 구하시오. 그럼 내가 목표로 하는 게 R의 좌표를 원하니까 R부터 세팅하겠습니다. R은 D, 0. 그럼 끝났죠. 이게 P에서 Q로 갈 때 4칸, 2칸 간 거니까 Q에서 R로 갈 때도 4칸, 2칸 갈 거 아니야. 그러면 R의 좌표를 잡은 순간 Q도 튀어나오고 P도 튀어나오니까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네. 근데 가급적이면 더 가까운 점인 Q를 쓰겠습니다. 더 간단해서. 그럼 R이 Q로 가려면은 X방향으로 2칸 백 해야 되고 Y방향으로 4만큼 올라가야 된다. 근데 어떤 점이 주어져 있는데 얘가 곡선 위에서 놀고 있으면 반드시 대입을 해주자. 따라서 4는 로그 2의 t-2니까 t 값은 너무 쉽게 18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아까 그 개념 가르쳤는지 이제 납득이 되죠. 이런 느낌의 문제가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2번 풀어봤고 그 다음에 13, 14는 숙제가 아니었고요. 이건 오늘 숙제고요. 13, 14를 뒤로 뺀 이유는 13, 14가 역함수 관련된 문제고 딱 보시면 알겠지만 극혐 기억 니은 디귿이 있습니다. 한번 잘 도전해 보시길 바래요. 15번 칸을 내가 무지하게 많이 줬죠. 한번 봅시다. 15번 스타일의 문제가 한 2015년인가? 4점급으로 등장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올라가지고 한번 연습시키려고 갖고 왔습니다. 두 함수가 나왔는데 지수랑 로그가 있어요. 근데 얘네가 뜬금없이 만나는 교점이 2, 4분면에서 만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2, 4분면에 대한 정보가 뭐가 있지? 2, 4분면이면은 X값은 음수, Y값은 양수인 거죠. 즉 교점의 좌표를 A가 이미 있네? P, Q라고 하면은 이게 음수가 되고 얘가 양수가 되도록 만들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얘랑 갖다 놨을 때 우리가 근을 구할 수 있나요? 못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에 대해서 부호 같은 걸로 장난치면은 제가 어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부등호가 아니라 등호가 될 때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살짝 움직여 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X가 0보다 작아야 되고 Y가 0보다 커야 되니까 나는 이 경계인 X가 0일 때 만나는 거랑
y가 0일 때 만나는 그 순간에 a 값을 잡아가지고 살짝 움직여서 a 값 범위를 잡아내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좀 이해하기 편하도록 내가 이미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함수는 여기 있는 지수함수 2의 x 플러스 2제곱 빼기 1이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으면 한번 그려보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점근선이 아이고 자꾸 가리네. 2의 x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내가 원하는 바가 경계가 x는 0과 y는 0이니까 x는 0을 한번 집어넣어 주면은 x가 0일 때 y 값은 3 찍어주시고 y 값이 0일 때는 2의 x 플러스 2제곱이 1 나와야 되는 거니까 x 값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함수가 밑이 3분의 1인 로그 함수니까 그 기본 계형이 이렇게 생겨먹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 2, 4분면에서 만나도록 한번 샘플을 그려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바는 이거야. 근데 이건 일반적인 경우고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 경계로 한번 끌고 가보자. 이때 a 값을 찾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0,3에서 만났을 때 a 값을 구해보면 이 함수가 거꾸로 했네. 얘부터 할게요. 마이너스 2,0에서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대입하면 되지. 0, 마이너스 2 해가지고 그럼 3분의 1의 0제곱은 1이고 그것이 a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 값은 3. 즉 이쪽에서 만날 때 a 값은 3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0,3에서 교점을 가진다고 가정하면 마찬가지로 대입하면 되잖아요. 3은 로그 3분의 1의 a가 되는 거니까 a 값이 27분의 1이다. 그리고 이 녀석의 평행이동 관점을 보면 로그 3분의 1의 x 플러스 a라는 것은 로그 3분의 1의 x를 x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이동하는 거죠. 그럼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이죠?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돼? 1, 2, 3, 4 넣어보면 되지. 1일 때는 왼쪽으로 한 칸, 2일 때는 왼쪽으로 두 칸 가는 거니까 커지면 커지고 왼쪽으로 가는구나. 방향성도 알아야 되니까. 즉 27분의 1보다는 커지고 3보다는 작아진다.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도 알아야 되니까. 답을 내가 경계를 27분의 1과 3을 잡긴 잡았는데 답이 이렇게 잡히는 건지 사이로 들어가는 건지는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갈수록 a가 커지는 방향이니까 얘랑 얘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다. 따라서 a의 범위는 27분의 1부터 3 사이일 것이다. 근데 아마 저는 의도적으로 주관식으로 해서 그런 거지 아마 실제로 이런 게 출제가 되면은 보기가 주어져요. 1, 2, 3, 4, 5 중에서 올바른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등장하거나 아니면 2, 4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는 알파부터 베타까지다.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엄밀하게 풀 필요도 없지. 그냥 그냥 같을 때만 구해가지고 답 낼 거야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실전에서 이렇게 꼼수 부리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범위하고 장난치는 문제가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6번. 어우 더러워. 그래도 골라온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수학하면서 가장 힘든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문자들을 간단하게 주면 잘 푸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렇게 형태를 복잡하게 주면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연습해보라고 갖고 왔습니다. 먼저 a의 b제곱과 b의 a제곱이 전부 다 1보다 작대요. 그러한 두 양수 a, b가 있다. 그럼 딱 봐도 지수가 더러운 형태의 문제니까 이 문제는 지수함수에 관련된 문제겠죠. 그럼 언제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수랑 로그 배울 때 항상 뭘 따지냐면은 미체 범위를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밑이 대놓고 앞에 문제처럼 뭐 2다, 3분의 1이다 이런 걱정할 게 없는데 미체 범위가
제대로 안 나와 있고 그냥 미지수 A, B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은 보자마자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인지 구분해 놓고 푸세요. 언제나 둘 다 푼 다음에 문제 조건에 모순되지 않는 것만 답으로 체크하면 되니까. 애초에 스타트를 걸 때 이걸 시도도 안 하고 그냥 드랍해버리는 친구도 많아.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 생각해보는 거죠. A가 밑이 1인 경우가 있을 거고 0과 1 사이인 경우가 있을 텐데 밑이 1보다 크면 이게 말이 되나? 얘가 1보다 작은데? 양수 B라 그랬으니까 밑이 1보다 큰 거에서 여기 지수를 양수 잡아버리면은 1보다 커지니까 모순이지. 아, 그러니까 A의 범위는 0과 1 사이구만. 같은 논리로 B의 A제곱이 1보다 작은데 A가 양수다 보니까 또 B의 밑이 1보다 큰 경우랑 작은 경우가 있을 텐데 밑이 1보다 크면 또 B의 A제곱도 1보다 커지는 불상사가 발생하니까 아, B도 1보다 작구나. 이렇게 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한 2008년대 문제는 대놓고 이것만 갖고 시비 거는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좀 줄긴 했거든요. 근데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못하더라도 이게 간접적으로 낼 수 있으니까 언제나 밑을 범위를 나누겠다는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뜬금없이 4개 점을 줬습니다. 아우 더러워. A의 B제곱, B의 마이너스 A제곱, B의 A제곱, B의 마이너스 A제곱 블라블라블라. 그러면 알 수 있는 사실, 얘가 현재 1보다 작고요. B의 A제곱이 1보다 작으니까 B의 마이너스 A제곱은 이 뒤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1보다 큰 거죠. 마찬가지로 얘 1보다 작고 얘는 1보다 크고 1보다 작고 1보다 크고 작고 크고인데, 자, A의 B제곱, B의 A제곱이 이런 대소관계가 있으니 여기에 역수를 취한 거는 대소관계가 어떻게 되죠? 뒤집히겠죠? 그래서 A의 마이너스 B제곱이랑 B의 마이너스 A제곱이랑 이러한 대소관계가 있다를 파악하고 시작합시다. 모르는 문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도 여기 1번 써놓고 보자마자 A의 범위부터 찾고 봤죠. 그런 다음에 지금 점의 형태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채택한 방식은 뭐냐, 제가 지수고 풀 때 격자 쓰는 거 좋아했잖아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대소관계를 내가 다 알고 있으니 제일 작은 놈, 두 번째로 작은 놈, 세 번째로 작은 놈, 제일 큰 놈 해가지고 그냥 격자를 다 썼습니다. 뭘 쓸지 내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X, Y다가 다 격자를 만들어 놓고 이제 A, B, C, D를 읽어보니까 아, 이런 식으로 찍히는구먼 라고 파악하면 내가 확 와닿잖아. 이게 직사각형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이게 직사각형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마저 읽으면 이 넓이가 8이랍니다. 그러면 얘 곱하기 얘가 8. 그걸 써주면 B의 A제곱 빼기 A B제곱, A의 마이너스 B제곱, B의 마이너스 A, 입이 꼬이네. B의 마이너스 A제곱을 곱하면 8이 된다. 하나 써주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긴 변의 길이가 9래요. 그러면 넓이가 8인데 한 변의 길이가 9면은 나머지 한 변의 길이는 9분의 8이지 뭐. 따라서 당연히 9분의 8은 1보다 작은 것끼리 빼야지 9분의 8이 나오겠죠. 그래서 B의 A제곱 빼기 A의 B제곱이 9분의 8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여기 1보다 큰 놈들끼리 뺀 게 얼마인 거야? 9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이 복잡해.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바가 뭐였냐? A의 B제곱을 구하라고 합니다. 얘가 내 목표야.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B의 A제곱 빼기 A B제곱은 깔끔하게 잘 나와있으니까 냅두고, 음의 지수 아까 전에 기분 나쁘다 그랬잖아. 양의 지수로 바꾸기 위해서 역수를 취합시다. A의 마이너스 B제곱은 요거, B의 마이너스 A제곱은 요거. 이게 9래요. 그러면 B의 A제곱 빼기 A B제곱이 9분의 8, 그리고 요런 관계식, 이거 둘을 연립하는 상황이죠.
근데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연립할 때는 언제나 1차식을 딴 데다가 갖다 박아야 된다. 그런데 내가 목표로 하는 녀석이 얘잖아요. 그럼 좀 너무 복잡하잖아 지금 식이. 얘를 그냥 알파 같은 거로 생각하세요. 옆에 붙어있는 놈은 너무 복잡하니까 베타 같은 걸로 생각하세요. 그럼 훨씬 보기 편해지잖아. 얘도 알파, 얘도 베타.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알파니까 베타를 알파로 표현해버리면 알파밖에 안 남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베타라는 녀석은 알파 더하기 9분의 8이다 라는 연립의 재료가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위에 구해놓은 요 분수식도 기본적으로 분수 나오면 통분하고 싶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분하니까 알파 베타분의 베타 빼기 알파가 9다. 근데 아까 전에 베타 빼기 알파가 9분의 8이라 그랬으니까 베타 곱하기 알파가 81분의 8이다 라는 게 나오죠. 그럼 1차식과 2차식의 연립 구조가 되었으니 이제 껌이다. 넣자.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 베타 대신에 알파 플러스 9분의 8 들어가는 거니까 이러한 간단한, 죄송합니다, 간단하진 않죠, 복잡한 2차 방정식이 나온다. 그래서 열심히 전개해가지고 풀면은 이렇게 알파 값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골라온 이유 1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수로고가 나왔을 때 밑에다가 문자를 주면은 무조건 밑에 범위를 잘라야 된다. 비교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범위가 범위만 주고 구체적인 숫자를 안 주는 경우는 내가 보기 힘들 수 있으니 격자를 이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좌표를 구할 때. 그 다음, 이렇게 복잡한 연립식이 주어졌으면은 문자의 이름을 내가 적당히 편한 걸로 바꿔가지고 보기 편하게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 그 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연립의 가장 근본은 1차식을 만들어서 딴 데다가 대입을 하겠다. 요거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고1 과정 때 연립 방정식 관련 파트 엄청 많이 풀었잖아요. 보면 90%가 다 1차식 넣는 거예요. 그럼 다시 물어보고 싶으니까 지수로 구해서 보통 출제가 됩니다. 특히 요즘 수능이 그래요. 낼 게 너무 적어지니까 고1 때 썼던 개념들을 자꾸 슬금슬금 갖고 와서 간접 출제하려고 그래. 그렇다고 고1 수학을 다시 공부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내가 말해줄 때 그냥 그때그때 캐치하면 됩니다. 하다 보니까 3분밖에 안 남네.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17, 18번 풀고 삼각함수로 돌아가겠습니다. 17번, 이거는 제가 의도적으로 이번 헷갈려 보라고 갖고 온 건데, 자연수 n과 실수 x에 대해서 xn제곱 빼기 2의 4제곱근 중 다시 실수의 개수를 fx라 그러자.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근데 전 이 선지를 읽자마자 뭐부터 생각하냐면, 아씨 이거 너무 더럽게 생겼네. 복잡하니까 내가 배운 개념대로 쓰기 위해서 우리는 A의 n제곱근 이렇게 개념을 배웠으니까 A에 해당되는 게 누군가? 얘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n제곱근에서 n에 해당되는 숫자는 4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n 값은 4구나 라고 정리를 해놓고 가는 게 내가 안 헷갈리면서 풀 수 있다. 그래서 내가 A를 이렇게 잡아놨고 n 값이 4라는 걸 알았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있는 n과 여기 있는 n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짝수인 것이 확정 났으니까 보자마자 A의 범위를 양수, 0, 음수로 갈라야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xn제곱 빼기 2라는 것이 양수면 2개. 근데 그 개수를 fx라고 했으니까 fx가 2, 0이면 1개, fx가 1, 음수면 0개, fx는 0. 이렇게 정리해 놓고 들어가면은 안 헷갈려요. 그럼 이제 기억번. n이 2고 x 자리에다가 지금 3 넣은 거죠.
그걸 봐서 n이 2고 x가 3이면 어떻게 될까? a를 딱 째려보면 x 값이 3이고 n 값이 2니까 a 값은 7. 그러니까 fx는 보자마자 2라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써놓고 하니까 얼마나 편해. 안 헷갈리고. 두 번째, n 값이 3일 때 fm이 0 되는 자연수 m은 한 개다. 뭔 소리요 해서 모르겠으니까 n에다가 3 집어넣으면 a 값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m이 0이랬는데 fm이란 것은 x자리에다가 m 넣은 거잖아요. 그 말인즉슨 여기다가 a가 x에 m 넣은 거니까 m 세제곱 마이너스 2다. 그런데 f가 0 나온다는 얘기는 위에 내가 그려놓은 표 째려보니까 a가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네. 따라서 m 세제곱 마이너스 2가 음수다. 설마 이 부등식을 풀라고 냈겠습니까? m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하나하나 해보면 되는 거죠. m이 1이면 오케이, 2면 탈락, 오케이, 한 개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수 조건이 붙은 방정식이라든가 부등식이 등장하잖아요. 그럼 의외로 근이 깔끔하게 안 떨어지고 그냥 숫자를 대입해가면서 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열도 마찬가지고. 자연수나 정수 조건 등장하면. 그러면 그냥 하나하나 조사하는 것이 훨씬 빠를 때가 많고 애초에 일반적인 방정식 부등식으로 안 풀리는 경우를 의도하고 낸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교과서에서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 개념은 다 빼버리고 그냥 내고 있어요. 나쁜 놈들. 그래서 혹시 이 중에서 수리논술을 만약에 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주제가 수리논술에서도 한 우선순위 한 2, 3위 들어갈 정도로 중요한 거니까 염두에 두고 공부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 마지막 디귿번. n이 2k다. 한글로 바꾸면 짝수다. 그랬을 때 f가 1 되는 것은 fx가 1이 되는 x의 개수는 2개다.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또 써. n이 2k면 a가 x의 n제곱 빼기 2였는데 n 대신에 2k-2인 거고요. 그 다음에 fx가 1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였는지 다시 앞에 위에 올라가서 정리한 거 보니까 a가 0 나와야 돼. 따라서 f가 1이라는 것은 x의 2k제곱 빼기 2가 0 나온다는 것인데 그러면 x 2k가 2니까 x가 2에 플러스 마이너스 2k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두 개 나오네. 따라서 디귿번도 참.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개별 난이도가 높다기보다는 A, N, K 이런 게 문자가 헷갈려가지고 좀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 여기서 뇌정지 오면 큰일 나요. 특히 현장에서 A, B, N, K가 대체 뭐야? 이러면은 혼동이라니까 평상시에도 조금이라도 복잡한 게 나오면은 이렇게 이름을 하나하나 붙여가면서 푸는 걸 매우 권장드립니다. 수학은 이름 잘 붙이는 놈이 잘하는 거예요. 18번. 요거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곡선 y는 2분의 1 x제곱 위의 점 a를 줬습니다. a, 2분의 1 a제곱. 그런데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지수함수 2의 x제곱과 만나는 점을 b라 그러자. 그림 그렸고요. 그 다음에 a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곡선 y는 로그 2x랑 만나는 점을 c라 그러자. c. 여기까지 읽고 나의 생각, 혹시 역함수 문제인가? 하고 의심하고 여기 역함수 공리가 나왔으니까 일단 yx를 쓰든 안 쓰든 맨날 그려야지 생각해야 돼. 이거 버릇들여야 돼요. 풀기도 전에 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해놓고 봐야지 재료를. 그런데 독특하게 어떤 조건이 좋냐, AB랑 AC의 그 길이 B가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줬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두기보다는 그림상에서 작은 쪽을 이제 K 같은 걸로 문자를 주고 다른 한쪽을 그 K로 표현하는 이런 등식 관계를 만드는 게 더 좋죠. 그냥 비율 관계보다는. 그랬을 때 양수 A 값을 구하시오. 오케이. 그럼 일단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B랑 C랑 아무것도 모르니까 좌표를 잡읍시다. 그래서 B의 좌표를 잡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사실,
요렇게 내가 선을 그은 거니까 B의 y좌표랑 A의 y좌표랑 동일함. 근데 x좌표를 모르겠으니까 일단 B라고 둡시다. C 같은 경우는 A랑 공유하고 있는 좌표가 x좌표가 동일하고 y좌표는 몰라. 근데 얘는 y좌표 구하기 너무 쉬우니까 그냥 미리 구합시다. 로그 2a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문자는 b밖에 없네. 그러니까 b를 a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문자는 내가 줄이는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요 b, 2분의 1 a 제곱이 지수함수 위의 점이니까 대입을 해주면 2분의 1 제곱은 2의 b제곱. 따라서 b를 표현하려면 b는 로그 2의 2분의 1 a 제곱이 되고, 여러분 평상시에 이렇게 로그가 복잡하게 주어져 있으면은 거듭 제곱은 다 밖으로 빼버리고 상수는 가급 제곱 다 밖으로 뱉어버리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 로그 2a 빼기 1이다. 오케이. 그럼 이제 모든 좌표가 다 a로 표현됐다. 2 로그 a 마이너스 1 2분의 1 a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a, 로그 2a. 그럼 이제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갖고 있었던 조건이 요거랑 요거의 길이. 그럼 AC의 길이가 어떻게 되죠? Y값 길이 빼면 되겠네. 그래서 2분의 1 A제곱 마이너스 로그 2A가 AC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B의 길이는 여기 있는 A에서 여기 있는 X좌표를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B의 길이는 얘가 되겠다. 그럼 이 등식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우변에다가 2배 하면 되지. 그래서 이거 보고 아니 2단계 나오는데 내가 풀 수 있나? 라고 의심될 수 있는데 아니야, 그냥 가야 돼. 지금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럼 놀랍게도 로그 함수는 이용당한 형태가 나와요. a 빼기 2 로그 2a 플러스 1이 a제곱 마이너스 2 로그 2a가 돼서 그냥 로그랑 지수는 이용당한 것 뿐이고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된다. 따라서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열받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별 수 없이 근해 공식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딴 식이 나와가지고 당황할 것 같다고 예상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네. 본인 푸는데 틀린 게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밀고 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좌표 연습해 보시라고 냈고, 이제 내일은 숙제가 뭐냐면 아까 스킵했었던 13, 14번 역함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랑 그 다음에 남은 지수로그 함수 문제.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역함수 관련 문제예요. 19, 20. 아이고야, 기억니은 디귿이 너무 많네. 게다가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까 여기서 절반 넘게 틀려와도 전혀 상관없어요.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근데 제발 그건 해줘. 그냥 읽고 별표 이런 거 하지 마.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나서 거기서 멈추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삼각함수로 돌아가서 몇 페이지냐면 어제 17페이지 하다가 말았거든요. 어제 했던 거 잠깐 돌이켜보면 삼각함수에서 주로 출제가 된다면 전부 다 방정식, 간단한 부등식, 그 다음에 그 방정식을 풀 때 직접적으로 근을 구할 수 있는 경우랑 못 구하는 경우, 그래서 삼각함수의 대칭성과 주기성을 이용해서 근의 개수, 근이 아니라 근의 개수, 근의 합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주로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은 가장 많이 드는 게 사인, 그 다음 코사인, 마지막에 탄젠트입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에 관련된 방정식을 풀 때 무조건 제가 그래프를 그리면은 한 주기를 꼭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8등분 하라 그랬죠. 왜? 맨 위랑 맨 아래가 약간 그 함정판 얻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적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요 1사, 2사, 3사, 4사에 대해서 시비 거는 문제가 분명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8등분을 언제나 하는 것을 생활화합시다. 그래서 최상단과 최하단 같은 경우는 특이점이 이렇게 상수함수랑 만나게 했을 때 교점이 딱 한 개밖에 안 나온다. 즉
홀수게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렇지 않은 가운데 점을 잡으면 교점이 무조건 2개 나오니까 짝수개가 된다는 거. 이거 갖고 시비 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2번 만나는 경우는 반드시 선대칭이 하나 존재해가지고 두 근의 합을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인 같은 경우가 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냐? 한 주기 내에서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최상단에서 만나면은 한 번 만나는 특이점, 그 다음에 살짝 내리면 2번 만나고 얘 또 선대칭이니까 근의 합이 일정하다는 또 성질. 근데 짜증나는 게 음수로 가면은 그 대칭이 되는 설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점과 밑에 있는 점이 대칭이긴 한데 왼쪽과 다르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선 대칭이란 것도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인의 특이점, 이놈은 한 주기 내에 선대칭도 있고 심지어 여기 보라색 표시해 놓은 점대칭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물어볼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사인 관련된 거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탄젠트가 등장하면은 나올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고 그랬죠. 기껏 해봐야 점대칭밖에 없기 때문에 점에 대해서 직선을 이렇게 싹 그어가지고 요 점과 요 점이 길이가 그 대칭점에 대해서 같다. 이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렸던 게 탄젠트는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혼재하는 곡선이기 때문에 지수로그 함수에서 나오는 기울기 표현, 뭐 x1분의 y1 같은 기울기 표현이 여기서 등장하게 될 수도 있다. 그건 올해 구평을 봐야 돼요. 미적분 하는 친구들은 이미 이 관련 기출을 풀어봤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삼각함수에서 무조건 써놓고 시작하면 좋은 식이 바로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 얘는 진짜 낄땅낄 다 낍니다. 그냥 언제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각의 변화를 조심하라 그랬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각 가지고 장난치는 거 맨날 나오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주의사항 드렸던 게 최근 기출에서 꼭 2분의 파이를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 이렇게 요상망측한 각 2개를 줘서 이 둘의 관계를 너가 알아서 파악해라. 한 놈이 t면 다른 한 놈은 뭐 t에다가 2분의 파이를 더한다든가 아니면 2분의 파이에서 t를 뺀다든가 이런 식의 관계가 주어질 수가 있으니까 치환으로 풀라고 제가 주의사항 드렸고, 그 와중에 보자마자 쓸 줄 알아야 되는 것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꼴과 파이 빼기 세타는 꼭 알아두라 그랬죠. 오늘 도형 설명하게 되면은 이걸 언급하겠습니다. 어떻게 쓰이는지. 그래서 사인 2파이 빼기 세타는 보자마자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보자마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바로 탁 튀어나와야 된다. 그래서 막 알려드렸고, 오늘은 이제 방정식 파트 설명하면 그래프화식은 끝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형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도형은 오늘 못 나갈 수도 있겠다. 먼저 풀 수 있는 방정식은 어떤 게 나오냐? 뭔 소리냐면 풀 수 있다는 것은 근을 직접적으로 뭐 세타가 3분의 파이다, 2분의 3파이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보통 여기 나와 있듯이 sin x는 어떤 상수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가 풀 수 있는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 와중에 여기에 오는 숫자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안 쓰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든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계통 요거 루트 2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계통 나오면 무조건 특수가인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전부 다 대칭성으로 근의 합만 물어볼 겁니다. 얘만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구하는 요령이 뭐냐? 이렇게 sin x는 뭐 2분의 1이다 이렇게 등장하면은 걔를 2분의 1이라는 게 주어지면은 얘를 가장 만만한 각도 하나 잡아가지고 쓰세요. sin 6분의 파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 근을 2개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sin x가 한 주기 내에서 선대칭이 x는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 녀석의 근이 알파가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한 근은 뭐가 되죠?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죠. 이걸 기본으로 삼으시고 x, 그럼 이걸 보자마자 sin x는 sin 알파의 근이 x는 알파거나 파이 빼기 알파다. 잡고 이 녀석의 주기가 2파이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적당히 2파이를 더하거나 뺀 거, 4파이를 더하거나 뺀 거, 이런 것들이 근의 후보근이 된다까지 알면 좋겠다. 그래서 앞에 있는 알파랑 파이 빼기 알파는 기본형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 계통들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진짜 실제로 몇 개인지 다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sin sin 2x는 2분의 1이다. 근데 x가 뭐 0부터 2파이다. 이런 거 등장하면 뭐 그냥 그래프로 풀어도 되지만 실제적으로 근을 진짜 다 구하라 그러면 여기 있는 2분의 1이 sin 6분의 파이니까 대수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여기 있는 2x라는 이거를 덩어리째로 갖고 와서 지금 여기서 sin x는 sin 알파 할 때 x를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똑같이 2x를 통째로 가져와서 2x가 될 수 있는 것은 6분의 파이거나 파이 빼기 6분의 파이가 가장 기본형이 된다. 그런 다음에 근이 더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를 좀 더 해줄 수도 있겠다. 아, 칸이 없어. 이렇게. 그런 다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2x가 아니라 x니까 x를 이렇게 나누기 2를 해가지고 나누기 2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그 근들을 쫙 나열한 다음에 이 범위에 해당되는 건 뭐뭐가 있지? 를 하나하나 그냥 따져보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제가 이걸 왜 소개하냐면은 이렇게 단순한 형태의 근은 굳이 이렇게 안 풀어도 풀리잖아요. 이게 특수각이 아니라 미지의 근이 나왔을 때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관련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코사인 같은 경우는 코사인 x는 뭐 똑같이 2분의 1이라고 할까요? 코사인이 2분의 1 나오려면 각도가 가장 만만한 게 뭐죠? 3분의 파이. 그럼 코사인 x는 코사인 3분의 파이라는 이 방정식을 그래프가 아니라 식으로 풀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코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대칭성이 x는 파이에 대해서 생기니까 이렇게 상수함수랑 만나게 되면 하나의 근이 알파면 다른 하나의 근은 반드시 2파이 빼기 알파가 되잖아요. 따라서 코사인 x는 코사인 3분의 파이다. 이런 방정식의 형태를 보는 순간 x 값은 그대로 이 값을 가져오거나 2파이에서 이 값을 뺀 거거나 요게 기본형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적당히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 같은 걸 붙여주면 이게 새로운 근의 후보가 되는 거죠. 이런 것 사고방식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수각이 아닌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탄젠트는 없죠. 왜? 탄젠트는 주기가 파인 거밖에 없기 때문에 할 게 없습니다. 사인과 코사인은 한 주기 내에서 근이 여러 개 나오니까 이런 짓을 거쳐야 되는데 탄젠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 주기 내에서 근이 그냥 한 개잖아요. 딱히 뭐 할 게 없어. 그래서 요 두 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은근히 잘 까먹는 형태의 방정식 형태. 우리가 사인 제곱 x 뭐 빼기 코사인 x 뭐 이런 느낌의 식이 주어지면은 이게 2차 방정식인데 1차 식에 해당되는 녀석한테 맞춰주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라. 근데 이걸 노골적으로 안 주기 위해서 채택하는 방식이 뭐냐? 그냥 대뜸 코사인과 사인을 섞어가지고 1차식 형태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해법 어떻게 돼요? 보자마자 사인과 코사인을 이별시켜라. 한 놈은 왼쪽, 한 놈은 오른쪽. 저 같은 경우는 코사인을 좌변에 냅두고 사인을 보냈어요. 그래서 코사인 x는
1 빼기 2 사인으로 고치시고 사인 코사인에 대해서 언제나 생각하는 방정식, 언제나 생각하는 등식,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라는 강력한 등식이 있으니까 이 식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곱. 그러면 비로소 우리한테 친숙한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 있는 2차 방정식이 등장하기 때문에 편하게 풀 수 있게 된다. 이걸 순간적으로 까먹어서 아예 접근도 못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한 3에서 4 사이 정도 되는 친구들. 그 다음부터는 단순 산수 노동인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sin x를 쭉 구하면 sin x가 0 또는 5분의 4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인이랑 코사인은 같이 놓은 놈들이잖아요. 그럼 sin x가 0이고 sin x가 0이고 혹은 5분의 4면은 코사인 값을 원래는 어떻게 구해야 되죠?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니까 여기가 0이 되면은 코사인은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와야 되고 만약에 사인이 5분의 4면은 코사인이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3 나와야 되는데 이걸로 풀지 말고 맨 처음에 주어진 식은 제곱식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인이 하나 구해지면은 이 사인을 제곱식이 아니라 원초적으로 주어진 요 1차 식에 넣어서 해결하시는 걸 권장한다. 그럼 코사인이 딱 정확하게 한 개로 딱딱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쌍을 만들어서 근을 구하시기를 바래요. 그렇게 구해야지 몇 사분면인지가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 코사인이 1이고 사인이 0이니까 x의 그 각이 0인 걸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코사인이 음수고 사인이 양수니까 x가 2사분면에 있다는 것이 바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는 방정식은 그닥 안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어려워지려면 못 푸는 방정식.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보통 맨날 단원명들이 고일 때 뭐 2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 뭐 3차, 4차, 연립 방정식, 고2 와서는 지수로그 방정식, 삼각 방정식 막 배우잖아요. 그럼 마치 방정식이 거의 풀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닙니다. 전체 방정식이 100%라고 치면은 우리가 스스로 풀 수 있는 방정식은 0.0000001%밖에 안 돼요. 되는 것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방정식은 거의 풀 수가 없어서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로 맨날 해석하는 거죠. 고등학교 때. 무슨 소리냐? 미분할 수투에서 많이 맨날 나오잖아. fx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어라. 근데 그걸 못 구하겠어. 그러니까 맨날 하는 짓이 y는 fx 그리고 y는 0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려서 여기에 실근을 구하는 것은 마치 여기 있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실근을 못 구하겠으니까 최소한 개수라도 구해보자. 즉 교점의 개수라도 구해보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바뀌잖아요. 삼각함수도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삼각함수의 특이점은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합도 구할 수 있다가 특이한 거죠. 자, 그러면 주로 삼각함수가 다른 곡선이랑 어떻게 붙냐면은 웬만하면 1차 함수랑 붙습니다. 왜 하필 1차 함수랑 붙을까요? 그냥 제일 간단해 보여서 뭐 그것도 있지만 1차 함수도 점대칭이잖아. 확 와닿지 않나? 이렇게 1차 함수를 그으면 요 절편에 대해서 대칭성 갖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도 점대칭이 있으니까 섞으면 근에 대해서 뭔가 대칭성이 튀어나오기 좋기 때문에 1차 함수가 자주 출제되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예시. 자연수 n에 대해서 방정식 sin 파이 x는 n분의 1 곱하기 x-2가 있는데 이 녀석의 실근의 개수를 an, 실근의 합을 bn이라 하자. 구해봐라. an과 bn을 구해봐라. 이렇게.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인과 코사인의 특이한 성질 중 하나는 치역이 제한돼 있다. 그래서 얘가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그려지니까
얘랑 지금 비교 대상이 되고 있는 1차 함수도 모든 직선을 다 그리는 게 아니고 얘 y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그려지는 부분을 만드셔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이 간단한 1차 부등식을 풀어보니까 뭐 이렇게 나온대요. 그럼 내가 모든 범위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요 제한된 부분만 1차 함수를 그리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별 수 없어. 자연수 n이 나왔는데 뭔지 모르겠으니까 n에다가 1, 2, 3, 4, 5, 6, 7, 8 쓱 넣으면 됩니다. 근데 걱정할 거 없는 게 이렇게 삼각함수랑 1차 함수랑 붙어가지고 규칙성 발견하라 그러면 거의 다 등차 수열 정도 레벨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나열 하다 보면은 규칙이 무지하게 심플하게 나오는 걸 압니다. 한 4, 5개만 그려보면 바로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1, 2, 3, 4를 하면서 그리고 대칭성과 주기성을 고려해서 실근이 몇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합이 몇 개가 나올 건지를 보면 된다. 그런데 제가 오타를 냈네요. 방정식이 여기가 x 빼기 2가 아니라 1로 고쳐주세요. 그림은 다 1로 그려놓고 식을 저기 있었지. 범위도 여기가 1 이렇게. 그럼 이제 n이 1이면 sin 파이 x는 x-1이 되는 거니까 x-1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려지는 구간은 0부터 2까지만 그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그려보다 보니까 다 그렸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스스로 그려서 푼다고 한다면 x범위가 0부터 2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내가 sin 파이 x를 그릴 때도 0부터 2까지만 그리면 되겠다, 이렇게 각을 잡는 거죠. 근데 sin 파이 x는 주기가 얼마죠? 2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하고 사인을 그릴 거기 때문에 8등분은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언덕 하고 x-1을 그리면 0부터 2까지만 그리면 되는데 2,1 지난다는 거 알고 0,-1을 지난다는 거 아니까 이렇게 돼서 그냥 간단하게 표점도 한 개고 실근의 합은 1 하나밖에 없다, 이게 간단히 보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별 수 없다. 이제 n을 하나하나씩 늘려가면서 더 그려야 돼. 그럼 저는 이제 그려왔으니까 n이 2면 sin 파이 x가 2분의 1 x-1이 되고, 이 녀석이 마이너스 1일 때랑 1일 때를 찾아보니까 3과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당연히 나도 sin x를 그릴 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만 그리면 되고, 이 직선이 끝나는 지점 3,1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찍어주시고 사인도 이렇게 열심히 그린 다음에 쭉 그으면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오는 거 보이고, 실근의 합은 실근의 합은 요게 지금 대칭이 되는 점이잖아요. 사인이 돼서. 그러니까 여기 실근은 그냥 1인 거고, 여기 나온 근과 여기 나온 근이 1,0 대칭이니까 여기에 x좌표의 합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맨 왼쪽과 맨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도 1에 대해서 대칭적이니까 마찬가지로 합이 2가 되겠다.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5개고 근의 합은 5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이제 다음 과정은 뻔하겠지 뭐. 계속 n을 늘리면 된다. 그래서 해보시면은 sin 파이 x가 3분의 1 x-1과 만나는 거를 이렇게 쫙 그려놓은 거. 밑에 그림은 4분의 1 x-1과 그려놓은 거. 5분의 1 x-1과 그려놓은 거. 쭉쭉 하면은 규칙이 오른쪽 보이듯이 AN의 규칙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1, 5, 9. 그럼 왠지 다음 올 것 같아. 13, 13 이렇게 되겠다는 게 느껴지죠. 그 다음은 또 4가 늘어나서 17, 17. 그러니까 규칙이 바로바로 보인다고. 기껏 해봐야 등차거나 등차랑 비슷한 느낌의 규칙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그냥 가면 되고, 교점의 개수도 보시면 똑같이 가는 거야. 교점인가? 실근압도 똑같이 1, 5, 5, 9, 9. 그러니까 우연히 이렇게 된 거지 실제로는 약간씩 다르긴 할 텐데 어쨌거나 얘도 등차랑 비슷한 구조를 띌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아는 상태로 풀면은 나오면 땡큐인 거죠.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 5, 5, 9, 9 두 칸씩 규칙이 나오잖아요.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은 홀수일 때의 규칙과 짝수일 때의 규칙이 개별적으로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자연수가 등장하면은 생각해야 되는 게 소인수분해도 고려해야 되고 n에다가 1, 2, 3, 4를 막 넣어보기도 해야 되고 세 번째가 짝호를 구분해서 규칙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 얘기 했었죠. 그래서 여기도 써놨듯이 홀짝을 따로 구해야 될 때도 분명히 존재한다. 요즘에 너무 수열해서 그 내용들이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이런 자질구레한 테크닉밖에 낼 게 없어져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방정식 파트는 끝났고 도형이 등장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10시까지인가요? 어, 16분 남았는데 나갈까요? 좀 쉴까요? 눈치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나갈까? 좀 더 나갈까요? 쉴까요? 아, 왜냐면 이게 수원 수업하는 거 보면 너무 안쓰러워 죽겠어. 다들 졸려해가지고. 아침 일하는 거 힘들잖아. 더워 죽겠는데. 공부하고 싶다! 손. 네, 안 하겠습니다.